관우와 장비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전투가 이제 곧 벌어지게 됐어요. 지금 조조는 허도를 수도로 해서 이미 황하유역은 장악하고 있고 이제 남쪽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주 산야에 응거하고 있는 유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조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갈량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방망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충돌이 임박하게 된 것이에요. 흔히 방망파라고도 하는데 이 방망에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파자를 써서 방망파에서 벌어졌던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曹兵进军，必须路经博望坡。博望其左有山，名曰玉山；其右有陵，名曰安陵。山洼与林间，皆可伏兵。关羽听令。 기록에 의하면 조조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모습이 드러나는데 유비가 준비하고 있는 병사는 불과 3천여 명. 초기에는 유비의 군대가 밀리고 밀리면서 쫓기듯 후퇴를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산에서 방망파의 산에서 밀려나면서 조조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갑자기 계곡과 협곡에서 불화살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공격의 조조군은 여기서 대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제갈량의 어떤 전략이었던 거죠. 적을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해서 그리고 매복했다가 그들을 기습하고 특히 화공작전을 통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이제 방망파 전투 말고도 이제 또 신야에서는 뭐 수공작전을 벌여서 흐르는 물을 막았다가 이걸 터뜨려서 수공을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조조군을 몰아냈다라든가. 물의 힘으로. 그렇죠. 능력자. 그런 제갈량의 책략으로 유비군이 이제 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자 이 관우와 장비도 이 젊은 사람을 이제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전략가네. 전략가고 책사구나. 그런데 사실 역사에는 이 방망파 전투는 제갈량의 역할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그럼 안 되는데? 실망인데? 예, 사실은 역사 기록에서 방망파 전투가 벌어졌던 그 시기랑 유비가 삼고초로를 통해서 제갈량을 모시게 된 그 시기가 사실 시기가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역사 기록에는 이 방망파 전투에 공을 세우고 전략을 짠 사람은 서서인가? 유비예요. 유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야에 관련된 것도 신야 전투도 신야에 주둔한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정사 기록에는 없어요. 지형과 지세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승리했다는 점이 이 두 전투의 공통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가 병법에 통달한 인물로 그리기 위해서 이 전투 장면을 소설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활용한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제 화살을 붓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드디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갈량과 만나서 저 장강 너머 조조 군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논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 생각해낸 방법을 손에 써서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둘이 손을 펼쳤는데 그들의 손바닥 안에는 불화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마음이 통했네. 화공작전을 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둘이 함께 한 거죠.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은 거의 다가왔어요. 조조는 10만 개의 화살을 잃었다는 얘기도 듣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손권의 연합군에게 첩자를 몰래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적벽대전이 막 임박한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정보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첩자를 보냈는데 주유는 조조가 보낸 첩자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역으로 첩자로 역으로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전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로 손권이 자신의 아버지인 손견 때부터 주군을 모셨던 바로 원로 장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황계라는 장수예요. 근데 그 첩자가 보는 데에서 이 황계와 손권이 논쟁을 벌이다가 엄연히 주군인데 항명을 하고 저항을 하게 돼요. 여기에 분노한 손권이 황계에게 곤장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쇼만 제스처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첩자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원로 장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곤장형을 내리게 됩니다. 周瑜，我的小儿，我死了也不服你！ 그거를 목격하자 황계는 완전히 这混 손권의 마음을 떠나겠구나라고 충분히 첩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황계는 배신을 하고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뜻을 보내옵니다. 저를 장수로 받아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조조라면 어떻게 할까요? 받아줍니다. 받아주죠. 이미 첩자에게 이런 상황을 조조는 보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거죠. 근데 1%가 아직도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조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게 돼요. 이번에 주유는 조조의 첩자를 이번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그 첩자를 외딴 곳으로 보내게 됐는데 거기서 그 첩자가 아주 심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일부러.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와룡과 봉추 선생 중에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그 봉추, 바로 방통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손권에게 등용되지도 않고 내쳐지듯 딴 곳에 있는 걸 확인한 첩자는 이 사람을 조조에게만 데려간다면, 그렇게만 하면 조조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방통을 첩자는 조조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방통입니다. 하면서 조조군을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방통이 조조의 진영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이래 가지고는 수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군에 약하기 때문에 막 배멀미를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침 조조군대는 이 지역에 왔을 때 전염병도 그때 퍼지고 매우 힘들어했었어요. 방통이 제안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배멀미가 들도록 힘들게 이러시냐? 그 배들을 마치 육지처럼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배마다 사슬을 엮어 흔들리지 않게 하자니 조조는 무릎을 치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조조군의 진영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화공작전에 치명적으로 약한 거예요. 진짜 위험하죠. 그 번지니까.
근데 주유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었어요. 화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바람이었던 것이죠. 바람이 없어요 또? 네. 공격 뭐 그림을 보면 불을 이용해서 이기려면은 불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일로 그렇죠. 이 불이 조조의 진영으로 가야 네. 삽시간에 불이 번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동남풍의 바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당시 이 시기 바람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북서풍. 바로 손권의 부대 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한들 화공작전을 핀들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는 정말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제갈량이 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일으키면서. 이거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신박하다. 파초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래곤볼이 아니라고요.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제갈량이 제단을 높게 쌉니다. 칠성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하늘에 바람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제갈량이 동남풍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약속한 날, 황계는 조조에게 긴급하게 이제 당신의 진영으로 내가 이제 투항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고 뜻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조조군에 미리 항복 선언까지 했던 황계는 사실 그 배에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하고서 맹렬하게 이제 조조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정말 바람의 방향이 일순 바뀌면서 조조의 진영을 향하여 동남풍이 부는 거예요. 와, 정말 영화 같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곧 불을 붙인 황계의 배가 동남풍을 따라 조조의 진영으로 돌진해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슬로 연결된 조조군의 배엔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육지와 물에서는 동시에 유비와 손권군이 매섭게 공격을 했어요. 혼란 속에서 조조의 대군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 떨어져서. 소설에서는 그 장강 일대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거대한 조조의 군대가 이 적벽대전에서 대패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정사에서는 실제로 적벽대전의 이 화공작전, 이걸 제안했던 사람은 바로 강동의 장군인 황계였었어요. 황계가 주유하고 논의하면서 화공작전이 주요하지 않는가라고 제안을 했고, 주유와 황계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화공작전을 결정했던 거죠.